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지라고 하겠지만 이제 금거북이라고 얘기하면 네, 금방들 아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편지가 같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는 메시지가 짧게 나왔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금거북이가 다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싸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희건설 그 이병관 회장이 그 사위 그 청탁하려고 예. 한 수천만 원대 금은보화를 갖다 바쳤잖아요. 사실 그것도 싼데요. 네. 근데 그거는 차관급이에요. 그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근데 국가교육위원장은 장관급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 청탁을 하면서 금거북이가 당시 시세를 찾아보니까 한 200에서 한 300만 원 사이더라고요. 당시에는 지금은 한 7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때 한 7만 원이더라고요 1g에. 그 그리고 정도로 이게 10돈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5돈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5돈짜리라는 거 나오더라고요. 예. 실망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사진을 봤어도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장관직을 준다? 그렇죠. 뭐 이것만은 아닐 거라는 게 약간 상식적이지 않을까. 옮기고 하다 어디 흐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배달 사고. 네, 제가 방송에서 이제 이 김건희, 윤석열을 둘러싼 전화번호를 보시면 다 오자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차량 번호, 심지어 렌트카도 전부 오자가 들어가요. 저희 뉴스타파에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무속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왜 용산에 관 묻었다고 했을 때 5개 묻죠. 그리고 이명수 기자 저거 강의료 지급할 때 105만 원을 줬다고 그랬죠. 명태균 씨 500만 원 주죠. 금거북이 5마리였을 가능성이 혹시라도 그런 저기로 50마리 보면 닷돈짜리 5마리라고 해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좀 그런데 이제 그게 선물을 하도 많이 받아서 보니까 평소에 이제 뭐 이렇게 직원들 좀 나눠주는 것 같죠. 네, 뉴스에 네. 나온 거 보면 뭐 직원들 월급으로 사입기 어려운 어떤 브랜드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동생 금고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진아 씨 금고에 예. 동생한테 이렇게 할 때 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왜냐면 맡긴 거예요. 왜냐 동생이 받아서 자기 거면요 편지를 왜 갖고 있어? 이거 버리고 물건만 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편지는 자기한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대로 편지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좀 잘 갖고 있어봐. 5돈밖에 안 되는데. 지금 댓글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찐 엄마님이 금거북이는 보통 5개나 10개짜리를 한 세트로 뭐 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요? 뭐 저희는 뭐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 근데 저는 좀 문제가 그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물론 매관매직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국가교육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그 교육의 어떤 방향과 틀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자리를 돈을 받고 임명을 한다? 그리고 사실 그때 이병용 위원장이 문제가 좀 있는 많았죠. 분이잖아요. 예. 역사적 편향성이라든지. 국정교과서를 주도했던 분이고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에 누구보다도 편향적인 분이 임명이 됐다라는 거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배후에 이런 게 있었고 그 자리의 그 엄중함이나 중요함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의 그냥 거래 대상으로 봤다라는 게 정말 저는 좀 참담하게 느껴져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자리가 실제로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는 생경한데요. 새로 만들기도 했거니와 이 우리 교육부 장관은 고등대학교, 고등교육과 대학교 이렇게 챙기지만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부터 교과서, 그다음에 10년 단위 이런 교육계획 이런 걸 다 하고 시도 교육감들이 막 위원으로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자리죠, 사실은. 그리고 이거 사퇴를 그냥 받아줄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소위 저희끼리 말했을 때는 저 이미 쪽지까지 있는 이상 뭐 이거를 혐의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보직해임하고 파면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늘 그 과거에 이제 문제 있는 검사들한테도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냥 사표 내고 받아주고 나면 그건 진짜 자신의 원에 의해서 직을 그만두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잘리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연금에 타격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고 뭐 이런 매간매직 관련된 이야기는 앞서 서희건설 얘기도 했습니다만 몇 가지가 지금 계속 더 흘러나오는 거 있고 그 지난번에 노영희 변호사가 출연해서 신지호 전 의원과 뭐 주고받았던 얘기 중에 김건희 씨가 아직도 뭐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자리를 이렇게 쭉 리스트를 두고 누군가하고 이제 연락을 하거나 뭐 대화를 나눌 때 그 얘기를 자꾸 했다는 건 더 많은 매관매직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법적으로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씨는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공모를 했다. 그럼 뭐 이게 일이 쉬워지겠는데. 그렇게 사실 왜냐면 임명장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씨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윤석열 씨가 사실 박근혜와 최신실을 엮을 때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한 것처럼 이번에는 사실상 정치적 공동체다. 사실상 공동 정권이었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니까 그 부분은 사실 그리고 그 공무원과 같이 하게 되면 신분범이 아니라도 그 죄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뇌물죄 같은 경우 공무원만 할 수 있지만 제가 브로커로 껴서 공무원인 사람과 같이 작당을 해갖고 매관매직을 했다면 뇌물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율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인 건 공지의 사실이고 거기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 윤석열이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뇌물죄 엮는 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달빛 부부 이제 수도 없는 사인을 보내는데 지금 뭐 사각 팬티 입고 저 뭐냐면 앞에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사인을 보냈어요. 우리가 같이 다시 만나 살 수 있을까? 번역기 바로 돌아가잖아요. 인간아 빨리 가서 나는 몰랐다고 당신이 다 했다고 불어 하는데 지금 팬티만 입고 안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달빛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 나온 이유는 뭘까요? 밤에 나가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문장 자체도 비문이에요. 칠흑 같으면 달빛이 있을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검사님한테 감사드린다는 게 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와중에 또 플러팅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고생하셨다고. 자. 그만큼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어떻게 해서든 같이 이렇게 좀 묶어서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숨길 게 많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이제 이번에 나온 건데. 그 이제 그러면 김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인사에 개입했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늘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한남동 7상시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쭉 일컬을 때 보시면 7상시, 10상시 하면 보통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권력 구도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 면면을 잘 보시라고요. 그것도 5대5 얘기 많이 했잖아요. 7명 중에서도 절반은 김건희 사람들이다 이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문고리 몇 인방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보면 윤석열의 문고리가 있었던 것 같고 김건희의 문고리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는 뭐 유경옥, 정지원 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있고 윤석열의 문고리는 그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사람 중에 총무비서관으로 있었던 윤재순. 네. 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파기, 훼손한 정황.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거인멸의 정황이 될 수 있겠죠. 왜 이재명 대통령이 첫날 대통령실 들어가서 이 무덤 같다. 뭐 컴퓨터도 뭐 없다. 뭐 프린터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에 최근에 확인된 내용은 이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탄핵 인용이 될 것을 대비해서 플랜 B,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PC를 초기화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이 됐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제철로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하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철 회사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진정한 기자의 자세입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용광로에 넣을 수 있냐 요청하면, 그리고 이런 거 넣어도 되냐. 근데 둘 다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래요. 일단 그 쇳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순정한 작업이에요. 철광석과 석탄의 비율을 가지고 순수한 쇳물을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거기다 뭐 플라스틱 이런 게 그렇죠. 들어가면 안 된다는 플라스틱에 거. 이상한 금속 들어가는 거고. 그럼 불량 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사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산업마저 망치려고 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뭐 넣고 싶다고 해서 넣어주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약간 레토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벽하게 없애라. 그 정도로 없애라 그 뜻인데, 사실 그 정권 교체기마다 이 그 기록물은 항상 논란이 되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본 워딩 중에 가장 철저한 워딩인 것 같아요. 그 정권 교체기마다 항상 이 과거 그 기록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일부러 폐기했냐 아니냐, 이게 항상 논란이 되는데 용광로라는 워딩까지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예요. 용광로를 이제 PC로 비유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디가우징이겠죠. 지워버려라. 그 요즘은 디가우징 업체들이 차량을 가지고 출장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실 용산에 이제 그런 업체가 왔는지 기록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실제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사초 뭐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연산군이 진짜 자기 어머니 그에 대해서 잘 나쁘게 쓴 그 사람들 불러다 뭐 하듯이 그래도 사초는 함부로 고치지를 못한 거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걸
지워서 없애서 역사를 왜곡하려고 그렇죠. 그랬다. 엄벌에 쳐야죠.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신 게 대통령실 기록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멸실하거나 반출 모든 것이 위법이다. 네. 예. 이거 전형적으로 제가 사건할 때 범단, 그러니까 음. 조직적 사기 업체, 소위 말해서 테크 업체라고 하는데 재테크 사기하는 업체들이 그 주기적으로 그 폐기 업체를 불러갖고 핸드폰이랑 그 하드를 한 번씩 갑니다. 아마 범단이라는 게 범죄 단체를 범죄 얘기하는 단체를 거죠. 얘기하는 예. 그런 정말 그 자기가 특수부 수사할 때 자기가 수사했던 그 조직 범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폭애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로 대통령 기록물 뭐 위반이 가능성이 있고, 이건 형사 사건이니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실은 이 윤재순이라는 전 총무비서관 아시다시피 이제 시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네. 예. 그 시가 이제 어떤 시인지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철로 절소수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하라. 그냥 문학적 표현으로 봐주겠습니다. 너무 제가 관대한가요? 제가 국회에 이제 증인 나갔을 때 그분들 그 답변하는 태도랑 이런 거 봤을 때는 정말로 그 국회의원 자체를 뭐 거의 깔아뭉기 듯한 아나무인식의 답변 태도였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쿠데타 할 거를 다 내부적으로 알고 속으로 그랬을 것 같다. 이 자식들 며칠만 기다려, 우리 손에 다 죽었어 하니까 그런 자세가 나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런 무도한 자들이니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박근혜 탄핵하고 그때는 다 그 비서진들이 무너 내렸어요. 뭐 다 경황이 없어요. 나중에 비서관별로 다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한 거 확인하고 나가라 하고 갔는데도 나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캐비넷에 어떤 문서들이 있다. 아마 이건 추정이지만 캐비넷에 문서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들이 있냐면 이게 정신없이 막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복합기 서버 이런 거 지울 생각은 못 한단 말이에요. 복합기에서 그 역시나 그것도 하나의 컴퓨터기 때문에 하니까 다 출력돼서 나온단 말이죠. 살려서. 이런 것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미 다 아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완전히 용광로에 넣어서 뭐 녹여버려라 이런 게 나오는 물리적 폐쇄를 시킨 거죠. 그런 지금까지 표현까지 자기가 좀 하게 된 검찰로 하면서 해봤으니까. 워낙 그런 증인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방금 나온 속보를 확인하니까요. 이 대통령실에 증거인멸 지시한 혐의로 정진석 전 비서실장 출국 금지 조치가 됐다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정진석 실장 이름이 한동안 계속 안 나왔었는데 네. 이제 드디어 내란 특검에서 들여다본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그 2부 4시부터 진행될 2부에 전현희 의원 나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오셨다요. 그리고 우리 최정 부국장께서 이후에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 네네. 예. 어디 갑니까? 회의 있습니다. 좀 길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정 국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전현희 의원을 모시고 남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